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확신이라는 책입니다. 롬 무어 지음, 이진원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최고의 나를 이끌어내는 부의 심리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쫓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따르라고 하는데요. 파산한 청년을 자수성가 백만장자로 만든 결정적 마음의 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의 자존감 투자 6원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칙, 가난을 만드는 가짜 자존감을 버려라. 자신의 현실은 바뀔 수 있는데요. 자신이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는 순간 전체 현실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는 개방적인 비전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연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자존감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든 또 어떻게 성장하고 실패했든 어떤 상처와 짐을 짊어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준 일들이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났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빈자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렸습니다. 부와 돈, 명예는요, 따라오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욕구와 열정이 상당하더라도 강력한 정체성, 자기 확신, 자존감이라는 토대가 없다면요, 어떤 전략도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단 한 차례의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요, 양동이에 난 구멍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세일즈나 마케팅 전략을 훈련해도 마음의 구멍을 메우지는 못합니다. 단지 구멍난 양동이에 더 많은 물만 쏟아붓게 될 뿐인데요. 그것은 시간과 돈, 노력을 허비하는 아주 비싼 양동이가 됩니다. 그냥 양동이에 계속 물을 부으면서 언젠가 양동이가 채워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시기입니다.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우리에게 어떤 것의 가치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행복감이나 성취감처럼 긍정적인 감정은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준 대상을 가치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일들을 추구하게 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강력한 자존감은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제2원칙,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저평가하지 말라. 자신에게 하는 말과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자신에게 붙이는 딱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자신에게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운이 나쁘게 태어났다. 나는 항상 일을 망친다. 인생은 나에게 공평하지 않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나는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인간이다. 우리는 이 중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딱지를 여러 번 붙여봤을 수도 있지만요.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붙일 딱지를 선택하고 고르려면요.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지혜와 권한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붙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딱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친절하게 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려 할 때 자신을 응원해야 하고요. 자신의 결정과 함께 위대한 장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붙여진 딱지는요,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딱지들은요, 특히 힘든 상황에서 상당히
과장될 수도 있고요. 자신감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 하거나 부를 쫓으려 할 때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직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전반적인 자존감에도 정당하고도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혹사하게 되고 자기 값어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고객이나 상사나 회사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돈을 벌 자격이 안 된다고 느낌으로 많은 돈도 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불공정하게 비판하지 말고 온정적 눈길로 바라봐 주면서 자신에게 최고의 팬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야말로 사람도 돈도 인생도 우리를 진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제3원칙, 성공하려면 직접 운전대를 잡아라. 사람들이 타인을 생각하는데 한 달에 30분 미만을 쓰지만요, 우리는 그 시간을 한 달에 3시간 정도로 여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6배나 적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대상이 되고 멍청해 보이고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그만 걱정해도 됩니다. 진짜 나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항상 우리를 판단할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걸 갖고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제4원칙, 자신에게 최고의 투자를 하라. 우리 자신이 사귄 비뚤어진 사람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을 훔칠 수도 있고요,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나 네트워크를 바꾸는 게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영감을 주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수나 재난의 지뢰밭을 피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노련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서도 단시간 안에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걸 끌어당기고 부는 부를 끌어당기며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제5원칙, 돈보다 감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라. 자신의 사업은 자신이 성장하는 속도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이거나 개인적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 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감정을 쏟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돈이 불어납니다.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리는요, 우리 자신이 유익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하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는요, 최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읽은 이메일 때문에 정말 화가 났다면요, 즉각 답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함부로 짓거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롭거나 거절당하거나 우울할 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흥분했을 때 흥청망청 쇼핑하지 말고요. 일진이 사납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감정 투쟁은요,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성가신 감정과 감정이 치는 장난에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은 불현듯 나타나서 우리 자신을 기습 공격하는데요.
공격에 대비하고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6원칙, 머니 콤플렉스를 이기고 소득 잠재력을 발휘하라. 자신을 소중히 여길수록 세상은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세상은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면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대인관계, 봉사, 취미, 학습, 자녀 등 자신이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집중해온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직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면요, 그건 재산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지 배우지 못했거나 그런 방법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머니 콤플렉스 10가지가 있습니다. 1. 돈을 벌지 못할까봐 기존 관계나 의존 상태에 머무른다. 2. 미래에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돈을 쓰지 않는다. 3. 돈에 대한 기준이 낮다. 4. 돈에 대해 극단적인 감정과 중독에 빠진다. 5. 돈에 대해 두려움과 부담감을 크게 느낀다. 6.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돈을 쓴다. 7. 당신의 돈이 더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의 돈은 더 줄어든다고 믿는다. 8. 돈을 잘 요구하거나 받지 못한다. 9. 돈을 갖거나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10. 돈을 과잉 통제한다. 또 돈과 관련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익히면요, 무한한 소득 잠재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5가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돈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과거의 여러 사건으로 돌아가 그 사건들이 자신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라. 자신의 부정적 생각이나 행동을 용서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돈에 관한 긍정적 기억이 어떻게 자신을 더 돈을 끌어들이는 자석처럼 만들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돈의 법칙을 학습하는 데 전념하라. 돈은 그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돈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서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따릅니다. 자신이 돈의 가치와 믿음을 둘 때만 명백한 의미가 생깁니다. 아는 게 늘어날수록 성장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벌게 됩니다. 돈의 법칙에 대해 끊임없이 읽고 부자들을 관찰하고 강의를 듣고 평생 돈에 대해 배우려는 겸손한 학생으로 남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3. 돈을 사랑하고 돈의 진가를 인정하고 돈에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라.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돈과 부채 등이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를 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돈을 주면서 감사하고 받으면서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4. 부를 기대하라. 그것이 당신의 권리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5.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바꿔라. 자신을 끌어올려주고 교육해주고 자신에게 동기와 영감을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새로운 경험과 통찰력과 지원을 주는 성공한 부자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수익 창출 모델과 시스템, 돈 관리 전략, 행동과 감정, 레버리지 전략과 투자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공 번영의 법칙은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는 미리 공간을 비우고 정리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수준 높고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인맥을 넓혀갈 때도 이 법칙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더 강하고 단단한 자존감으로 자신을 새롭게 채워 막대한 부를 쌓고 위대한 일을 하려면요, 이전의 낡은 자존감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과거의 짐을 치워 더 중요한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돈을 벌어도 부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자존감을 높이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